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의 현안 4가지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완동물, 이제는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아지, 고양이들을 애완동물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려견들의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체온과 포근함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학계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애견 인구는 2005년에 500만에서 2013년 10만, 2018년엔 1800만을 넘어 2020년까지는 2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사의 결과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실시를 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 즉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서구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5794세대로 추정이 되며 1인당 동물 등록 비율 1.3마리를 기준하면 6만 6천 마리인데 실제 보유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나날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애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즘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등산로를 산책하다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산책 중에 일반 공원 이용객들과 마찰이나 좋지 않은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 등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자와 일반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개를 왜 풀어놓느냐, 목줄이 너무 느슨하다, 분변 처리를 제대로 해라, 입마개는 왜 안 하느냐 등 대치 상황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거 형태의 90%를 보면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도심지 공원뿐입니다. 현재 인천 시내에 3개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반려동물과 반려견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무서워하거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과 반려동물을 꺼리는 일반 주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자치구로서 예산 1위, 인구 1위인 우리 서구에는 반려동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구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 공원 또는 구유지 등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에 대한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 매립지 내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되어 2018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사업 준공 이후 캠핑장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 누가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지난 25년 넘게 환경권, 재산권 등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공사 지연과 사용 지연으로 인해 우리 서구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캠핑장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의 관리권은 우리 서구가 모든 혜택을 인천시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관리권은 인천시가 서구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의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팀장님들은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서구가 주체가 되어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인천시에 여러 번 의견을 제출했고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화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관리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 관리를 한다면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우리 서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55만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서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가정동 로얼시티, 아라뱃길 등 개발 계획 등을 보나 인천시에서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차게 도약하는 서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환경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부 고위공직자와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이 서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로 구청장에 당선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시던 2016년 4월 서구 30여 명의 단체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매립지 내 87만 4천 제곱미터의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리조트, 콘도를 유치하고 아라뱃길 남쪽 133만 2천 제곱미터에는 쇼핑몰 아울렛, 메가 쇼핑블록, 호텔 등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 복합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50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서구의 경제 회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과 단체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에버랜드라는 대형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2000년까지 봤을 때 세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활성화한 지역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장님께서는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당시 미국 뉴저지 방문을 마친 후 세계 4위 놀이시설 업체인 식스프래그 측과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했고 세계 최고의 다국적 복합 기업인 트리플5 그룹과 청라 KCT 프로젝트에 총 사업비 1조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럼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테마파크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해놓고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수도권 매립지와 테마파크는 한 공간에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었을 때 테마파크가 들어올 수 있으며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일 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 55만 서구민의 수장인 서구청장 입장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를 상대로 서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해 주시고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셨을 때 추진하셨던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 계획에 대해 현직 서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남동 혁신물류센터 유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2018년 7월에 인천시 외국인 투자 기업인 KKR, SK 인천석유화학과 원도심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서명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성남동 224-21원 55,733제곱미터에
혁신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변경을 했습니다. 혁신물류센터는 지하 1층 저온 창고, 지상 1층에서 8층은 상온 창고, 옥상은 주차장 615대로 이루어지며 화물 주차장 765대 공간도 마련하며 계획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동 224-21원 지역은 SK석유화학 주변으로서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혁신물류센터로 입점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공업용지로서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부지를 중공업용지로 변경하면서 공업용지를 중공업용지로 개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지역은 봉수대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서측은 SK석유화학, 반대쪽은 주거지역과 공업용지가 혼재된 형태를 띠게 된 곳입니다. 이곳은 공업용지라 할지라도 주민 정서상 폐기물 처리장이나 도금 공장 등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강남과 공항에 있는 인천은 물류가 지역경제의 효자로 꼽혔는데요. 최근 원도심 주거지 인근에 대기업 물류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웅입니다. 연병이 채 갈기 전인 이른 새벽 탱크가 지나가는 듯 유행음이 납니다. 소음의 지원지는 지난해 문 열린 대기업 물류센터.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밤에 야간 시간대 대형차들이 많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그 소음이 정말 흐르면 동네 자체 울림의 시이 있게 나는 거예요. 부천 단속 결과 심야 소음 기준치 45데시벨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대형 화물차는 여전히 물짓거리입니다. 지난해 7월 강남区인천시장의 첫 외자율 추도 물류센터. 외투기업이 SK인천 석유화학 소지에 건축 연면적 3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거지와 인접해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화물차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도 걱정입니다. 환경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구에 물류센터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SK인천 석유화학의 투자 유치 외에 북한 배후단지에도 물류센터가 쏙쏙 들어설 예정이어서 청라국제도시와 그 주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과 무관한 물류시설들이 있지 않은 것은 가급적 정리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내세운 물류. 그러나 2017년 기준 부산시랑 배후 물류단지 419만 제곱미터 약 127만 평의 일자리는 2,800여 명에 불과해 물류의 고용인구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모입니다.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서 교통의 흐름이나 정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건축물 벽면 등을 친환경적 색채와 형태, 재료 등으로 경관적 저감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 차량 증가와 화물차 주차시설 765대입니다. 화물차 유동 차량까지 합하면 하루 이용 차량 수는 좋게 1000대에서 1500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사업장 부지 직선거리 500m 인근에는 신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을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북한 배후 부지에도 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주식회사 농심물류센터, 플래티엄 에셋 컨소시엄 물류센터 등이 속속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과 무관한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남동 주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상생마을 사업 지역 인근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